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 예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50조 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더 낮아지기 전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데요.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한국은행이 이르면 10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세제 보따리를 풀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의 혜택을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ISA 신설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매출 45조 원, 영업이익 4조 2,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2분기에 세웠던 실적을 1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85조 6,791억 원, 영업이익 7조 8,364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한전선이 미국 동부에서 1,900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대한전선이 미국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간 대장주 역할을 한 LS 일렉트릭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차익 실현 매물에 17% 이상 급락했고 대한전선도 동반 하락했지만 AI 열풍으로 인한 관심과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만큼 전선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기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퍼렇게 멍든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기술주를 위주로 하락을 했고 또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던 가운데 오늘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락장에 정말 힘드실 텐데 급락장에 꼭 성공하고 수익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하락장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방송 1시간 잘 따라오시고요. 방송에서 제가 과거에 하락장을 이겼던 방법에 대해서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 1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개하기 전에 먼저 투자 한 말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우선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좀 두려움을 가지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는 환호해라. 즉 말씀드리는 거는 공포에 사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시장을 보면 공포가 시작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손절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시점이 공포에 매수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급등의 초입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워렌 버핏이 말했던 공포에 사고 환호에 팔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어봤고 알고 계시지만 이걸 실천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교육방에 QR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 원칙 그대로 올 하반기 여러분들을 잘 끌고 와서 하반기 끝나는 12월 달에는 성공하는 계좌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포에 시작했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두산이란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작년 7월 8월 이때 하락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7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방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서 결국에는 100%가 넘는 수익이 났고 그 이상도 최고점이 2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어떨 때는 하락할 때 공포스러운 구간이었지만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수익을 준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두산을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은 사실 어렵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작년 2022년 하락장은 코스피가 2150까지 빠질 때도 제가 서울경제에서 매일 방송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공포 아주 힘든 것도 아니다. 공포의 초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12월에는 굉장히 기쁜 계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할 텐데 저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이라는 사람이고요. 투자자산운용사 즉 펀드 매니저 자격이 있는 학문과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종목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는 전문가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들의 매매 신호하고 키워드림 하고 있고요. 올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HLB 상한가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번 달은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개 이상, 많게는 4개까지 잡아보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하락장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공포에 대비하면서 이런 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하락장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상승하는 계좌 만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응 전략을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전략인데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지금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걸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장에는 우선 하락하면 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즉 시총 상위 반도체 종목을 계속 담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주수의 상승은 자명한 사실이고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의 공포의 초입에 하락이 더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락은 아마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 또는 화요일 날 종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려도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시총 상위 종목을 매수해라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주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제가 저와 함께 교육방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 하락하면 할수록 오늘 SK하이닉스 거의 9% 가까운 하락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포거든요. 공포의 시작이다. 더 하락할 수 있죠. 물론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 공포에 매수하는 여러분의 성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응해서 결과치는 어차피 12월 달에 나와요. 올 하반기에 나오고 제가 방송을 계속 또 할 거기 때문에 제 말이 지금의 기록이 과연 올 12월 달에 맞게 정확히 적공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51% 이상의 확률로 제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코스피는 2710에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121선에 걸렸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2700도 내일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공포스럽겠지만 이런 구간이 워렌 버핏이 말한 공포에 살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방송 초반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하튼 간에 밸류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공략은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코스피는 추세 이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코스닥은 더 심하죠. 800을 깨졌습니다. 그래서 800이 깨지고 오늘 797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완전 무너졌다. 바닥이 뚫렸다 생각을 하고 급락을 생각할 텐데 바로 그 시점이 공포의 구간의 매수 타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말씀은 바로 다음 주 방송에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런지도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내일부터 시작해서 신용과 미수 물량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걸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봤는데 장 시작 전에 온
호가창이 다 파랑불로 이렇게 물들 거예요. 그런 시점이 2, 3일 정도 되면 개인들의 신용과 미수 물량이 전반적으로 다 정화되면서 그 시점이 기본적으로는 상승장의 초입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다. 하락의 시점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 시점에서 여러분 겁낼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강한 심장으로 저와 함께 공포에 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하단 QR 찍고요. 교육방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저는 매일 거의 2년 넘게 공개 방송을 무료로 수요일 날 하고 있어요. 관련 링크도 제가 교육방 들어오시면 드릴 텐데 이런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매수에 대한 이야기, 매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거의 매일 공개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그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종목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해가지고 이 힘든 장에 그 많은 수천 분에게 수익을 드리고 마무리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만든 자료는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특히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강한 심장으로 여러분께 종목을 안내해드리고 그 종목의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수천 분이 계신 그곳에서 한화 시스템 공략해서 하락장에도 수익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력은 여러분이 보는 것만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통해서 저를 믿는 게 아니라 교육방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실시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믿으시면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공개 방송 오실 분들은 지금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매주 수요일 날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요. 7월 24일 어제입니다. 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한화 시스템을 한 종목 공략해서 종가 부근에 매도하면서 수천 분에게 수익 들고 마무리했다. 오늘 물론 많이 빠졌지만 오늘의 하락장을 대비해서 어제 종가 부근에 매도 사인까지 완벽하게 드리고 마무리했다. 이런 매매를 하고 있고 하락장은 물론 두렵고 공포스러운 구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 승리하고 싶으신 분들, 하락장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이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0분 정도 매매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자금의 흐름을 테마주보다는 소형주보다는 시총이 큰 상위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이 필요 없는 시장의 중심 종목에 누구나 수익 대응할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할 돈이 없으면 홀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만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결과는 어차피 12월 달,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할 거 아니에요. 12월 달에 제 말에 대한 결과처럼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하락장을 꼭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끝까지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명확한 근거와 또 기준을 바탕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는 이용준 전문가님이신데요. 요즘 같은 급락장에서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나도 좀 수익이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여러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특히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용준 전문가님의 노하우 하나하나씩 다 풀어주시고 있으시니까요.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더 수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급락장에서도 정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얘기해 주신 종목인데 어제 또 많이 상승을 했죠. 네. 핵심은 말씀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올랐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서울경제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중에 하나는 제가 어제 수익 대응했고 2가지는 추매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달에 말씀드려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공포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꼬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전량 매도했는데 우선 핵심은 7월 11일 날 말씀드리고 81만 4천 원 말씀드리고 89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매도했기는 하지만 당분간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는 종목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같이 급락, 오늘같이 급락장에 유일하게 양봉을 띄우고 수익을 드리는
그 2,500개가 종목들이 2,200개, 2,300개가 빠질 때 유일하게 양봉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하나오션과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강조를 했고 저 솔직히 강조한 종목 중에 안 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안 좋다면 숨기고 싶고 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하게 강공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오션, SK하이닉스 저는 추매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악재는 없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조선업 중에 추세가 깨진 종목이긴 하지만 언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단 전제는 제가 모르는 악재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하나오션도 추매 의견 드릴 텐데요. 43% 올랐는데 지금 거의 매수가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렇고 다른 조선주와 다르게 추세가 좀 깨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흐름 저랑 같이 보실 분들은 제가 최대한 빨리 많은 재료와 공시와 뉴스를 여러분이 들어오실 교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오션 지금 보고 있다. 중장기로 조선업 중에 나는 하나오션 본다. 이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오늘 9% 넘게 빠졌는데 제가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추매하고 더 매수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제 그 투자에들은 심플한데 하반기까지 지수가 2,800, 2,900, 3,000이 간다고 한다면 지수를 부양하는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꼬리가 먼저냐 머리가 먼저냐 차이가 있겠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안 간다면 지수 2,900도, 2,800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밸류업 하고 있고 지금 수많은 우리 투자 자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주변도 거의 많은 사람 미국 주식합니다. 그만큼 국내 주식에 대한 배신감과 손에 대한 그 서운함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 주식이 성장하고 선진시를 갈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밸류업 드랍을 걸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저는 오늘 추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8% 올랐던 거 지금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구간이지만 더 사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차트랑 재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 차트예요.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서 89만 원까지 올랐고요. 어제 최고점 찍고 오늘 음봉 나왔는데 더 보실 분들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일선, 11선, 21선 다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내일도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공포구간이 들어오면 올라갈 종목이 잠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하락장에도 양봉을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매출에 대한 그 실적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조를 볼 수 있다. 상반기만 2조 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말하라면 끝도 gat도 없습니다. CD의 그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이슈와 등등등을 통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재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교육방에 이 레포트 올려드렸는데 박스권을 돌파 가능하고 목표가는 110만 원까지 본다는 미래에셋 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수주와 실적은 이미 너무 뛰어나고요. CDMO의 가치도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CDMO 종목 중에 중국의 종목인 우시바이오가 빠지게 된다면 그 자리를 삼성바이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2배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거고요. 실적 발표는 어제 했습니다. 제가 25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연매출 4조, 1년에 4조를 생각했었는데 상반기만 벌써 2조가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핵심은 매출 4조고 상반기 이미 2조가 나왔기 때문에 4조도 아주 어려운 수치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딩 또는 더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오션이 지금 추세가 깨졌습니다. 추세가 깨졌어요. 이 횡보 라인이 깨졌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3만 원 지지도 깨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과 제가 보는 악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하나오션 악재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인데 이렇게 시총도 크고요. 대기업 종목이 우리가 모르는 악재 공시를 낼까라고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퀘스천 마크. 이 악재 공시가 없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은 없고 여기가 추매 라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많은 조선주 중에 빠진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악재가 있거나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이 꼬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저와 함께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악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호재만 있어요. 호재만. MRO 이슈하고요. 슈퍼사이클의 이슈인데 지금 여기 보면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플러스인데 하나오션만 지금 마이너스다. 이거 감안하고 여러분과 함께 대응할 거고요. 어차피 저 방송 보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오션 공략하신 분들 꽤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 몰라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책임감 가지고 진실성 있게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보시는 분들은 하락장이라고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다 상방입니다. 하나오션 추세 깨졌다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인데 7월 6일 날 매수 의견 드렸죠. 히든으로 드리고 24만 8,5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지수인 나스닥 지수가 연일 폭락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걸 직격탄을 그대로 받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오늘 마이너스 8%가 넘는 하락은 마이너스 8.9%죠. 공포. 제가 왜 이걸 정확히 실감하냐면 이제 교육방에 수많은 저희 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팬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다가 요새는 글들이 안 보여요. 즉 공포에 크게 됐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나 아니면 지금은 무섭다는 거죠. 그분들도. 저에 대한 믿음이 없다기보다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말씀드린 인간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지표인 내일부터 신용과 미수가 풀리기 시작하고요.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긴 하죠. 신용 미수 쓰시는 분들은 다 지금 깡통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정화되는 시점이 상승의 초입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신용과 미수는 쓰지 마시고 비중조절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은 냉정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누구도 뭐라고 해야 되나? 악의적으로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돈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신용 밀수가 풀리고 하한가가 가는 2, 3일이 진행된다면 상방으로 열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추매했다 말씀드립니다. 팔 이유가 없다. 손절할 이유가 없다.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는 지수와 금리와 환율과 미국과 국제 정세와 전쟁을 다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치는 12월 달에 저 방송 보시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공포는 싫지만 누군가는 여기를 통해서 큰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기사가 나왔죠. 매출 역대 최대 기사가 나왔습니다.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했다는 기사가 램과 동시에 마이너스 10%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입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냥 시장의 흐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호재를 내고 빠졌다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추매할 필요가 있다. 워렌 버핏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공포에 사고 환호에 팔아라. 이 시점에서 저는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HBM이나 이런 이슈 그리고 3분기가 더 기대되는 반도체 업황이기 때문에 손절 없이 추가 매수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오늘 그 나스닥 차트입니다. 보시면 나스닥 3% 빠진 거 보신 적 있나요? 2%만 빠져도 난리 나는데 3.6% 빠졌어요. 게다가 엔비디아는 6.8% 빠졌죠. 마이크로소프트 3% 빠졌죠. 그만큼 시장이 공포스럽다. 누군가는 즐기고 있을 구간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공포스럽고 또 특히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은 오늘 밤 잠을 자기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잘 견뎌내고 저와 함께 하반기에 이 하락장 저와 함께 견뎌내시면 분명히 12월 달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무리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역사는 돌고 돌고 주가는 돌고 돌고 2년 전에 코스피 2150까지 빠질 때 제가 방송을 그때는 월화수목 금했는데 정말 피가 마르고 살이 빠지는 하루하루였는데 결국은 다 올라왔잖아요. 지수 올라왔고 지금 빠지는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공포의 장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공포를 이용해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오션과 SK 하이닉스는 지금 시점에 이렇게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할 때에는 전략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또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되면 그 타이밍 제대로 알려주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단타로도 또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짧은 대응을 통해서 한화 시스템으로 10% 넘게 수익이 났다고요. 수익은 그만큼 안 났지만 고가 대비 그 정도 나은 거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 한 종목에 들여서 수천 분께 너튜브 공개 방송에서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교육방은 어제는 하나 시스템 한 종목 했어요. 제가 공략할 때 공략한 이유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매도 타점을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방송을 무료로 모두 보신 모든 분들은 다 그 하락장에서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스윙으로 해가지고 어제 전량 매도했습니다. 2번 매수했기 때문에 비중도 많이 채웠고요. 어제 오늘 하락하기 전날인 어제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매일 수익 대응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했던 종목들 말씀드리면 월요일 날은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번 더 샀고요. 데모는 단타로 해서 수익 대응했고요. 어제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 시스템 여러분과 모든 분께 드려서 수익 대응했고요. 지금 땡땡땡 바이오는 대응 중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지금 공개하지 않을 텐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이 종목도 수익 대응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방 오시는 분들하고 함께 대응을 하고 있고 수요일 날 공개 방송했던 하나 시스템 전체 공개였기 때문에 방에 계신 분들 다 했죠. 보신 분들은 보시고 안 하신 분은 제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 의사를 존중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제가 그 모든 분들께 하나 시스템의 매수가, 익절가 그리고 대응 방안, 공략 이유까지 다 설명했다. 이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 설명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꼭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7월 24일 어제 전체 공개했던 하나 시스템인데요. 저는 다른 사실은 분들은 어떻게 그 교육방에서 대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친절하고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내용을 다 말씀드립니다. 하나 시스템 공략 사유, 첫째는 방산 테마이고요. 둘째는 테마 등락률 1등주였고 그리고 셋째는 수급상 프로그램도 매수, 넷째는 외국인 기관도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가인 21,950원에 드렸죠. 바로 이 자리 어제였기 때문에 7월 24일에 드려가지고요. 전체 공개로 드렸습니다. 고가 대비 12% 정도 올랐기 때문에 고가 대비고 실제 수익률은 훨씬 낮긴 하지만 이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수천 분들께 이 하락장에도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타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봉상 21,950원에 9시 53분에 매수했고요. 이게 굉장히 긴 횡보였어요. 사실 이렇게 횡보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급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횡보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죠. 하지만 종가 부분에 오를 때 22,000 매도가도 딱 찍어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11,500원까지 매수하세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21,950원 매수, 정확히 22,350원 매도. 정확히 딱딱 찍어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글만 보시면 다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수익 완료했는데요. 보시면 7월 8일 날 한 번 매수하고 7월 20일 한 번 더 매수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비중이 2번 들어갔으니까 2배가 들어갔겠죠. 2배 들어가서 마지막 매도를 882,000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세요. 882,000원이 어제 거의 최고가 부근이었습니다. 거기 매도해서 마무리했고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좀 운봉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눌릴 수 있지만 중기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렇게 대응했고요. 매수가는 이렇게 정확히 명시해 드립니다. 792,000원, 85만 원 이렇게 매수해가지고요. 마무리해가지고 수익도 이렇게 보는 내용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면 스윙, 단기면 단기. 물론 하락장이기 때문에 비중도 좀 조절을 해야 되고 단기 흐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단기로 하루에 15% 수익이 나는 장이었다면 지금은 3%, 5%만 돼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락장에 시장을 이기려고 덤비진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는 하락장을 견디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났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견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 공부방에서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또 오늘 끝까지 저희와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 구체적인 방법과 또 종목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공부방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흘러내렸는데 네, 아까 앞서서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상방으로 틀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앵커님 일주일에 한 번 뵀는데 오늘 표정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네, 앵커님도 방송하기 힘든 거죠. 저도 똑같은 개념이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또 앵커님 똑같이 공포스러워하다면 전문가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공포스러운 구간일수록 정확히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말씀드릴 텐데 코스피가 2,700이 위태하다는 건 깨진다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물론 깨지면 또 뉴스에 나오겠죠. 코스피가 2,600대가 된 게 작년인가요? 올 총과 때 기억이 나고 그냥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게 상승하기 바로 전에 깊게 골을 판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2,700이 깨지게 되고 만약에 신용 미수가 풀려서 월화까지 시장이 크게 한번 하락이 나온다면 수요일부터는 상승 나올 거라고 우선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신드라 매매신호 올 때는 굉장히 기쁘게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공포스럽고 지금 신용 미수 쓰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종목에 몰려 계신 분들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자리죠. 이게 시장인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코스닥 최저점을 지금 찍었고요. 800선을 내줬고 게다가 SK 하이닉스는 8%가 빠졌죠. SK 하이닉스 저 8% 빠진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수간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공포구간만 잘 버티고 신용 미수가 풀리는 다음 주는 제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고 여러분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더 많이 느끼냐면 인간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공개 방송할 때도 지난주보다 들어오신 인원 훨씬 적고요. 지금 교육방도 지난번보다 저에 대한 글들이 그러니까 활성하는 글들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즉 여러분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거다. 굳어버렸다. 이런 시점이 거의 인간 지표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버티시고 버틴다고 하신다는 건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 미수를 쓰지 않고 비중 조절만 잘 하셨고 제가 말한 대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들 하셨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 옆에는 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다음 주쯤에는 다시금 우리 시장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핫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전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 및 협상하기를 원하고 준비 중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클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입장과 일치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는데요. 3년간 이어져 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간다는 기대감에 국내 재건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과 관련해선 이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통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전쟁을 즉시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G인데요. 우크라이나 키로보흐 라드주 아스콘 공장 부지에 대한 임차 계약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 기대감에 관련주인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장에서 17.0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였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SG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망일까요? 네, 우선 지수가 빠지니까 돈들이 방향성을 잃고요. 테마 쪽에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는데 우선 재건주에 대한 흐름은 단발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SG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대장은 SY 스틸텍이나 SY였는데 재건의 대장으로 SG가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 상한가도 지금 가고 있죠. 근데 일정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일정까지는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그러니까 뭔가에 그 매매를 하고 싶은 많은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들이 이 개별 테마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망 드릴 텐데 우크라이나 협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일정이 11월 달입니다. 지금 7월 달이기 때문에 11월까지 또 대응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단발적인 테마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스럽게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우선 상한가를 갖고요.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상한가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새 같은 경우는 단기 공략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구간이긴 하지만 내일 혹시라도 이 상한가에 눌림 구간이 나온다면 단기 공략도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생각해요. 하지만 요거를 중점적으로 시장의 중심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손절이 나올 수 있는 테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큰 틀은 손절하지 않는 종목에 대한 등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잘못 들어가면 손절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릴 거고요. 일정은 11월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단기적으로만 인기를 끌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하시면서 SG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단타로만 조금 수익을 살짝이라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눌림목 자리에서 잠깐 진입을 통해서 단타로 수익이 낼 수 있는 구간은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자리값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다산 네트워크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네요. 오, 왜 매도일까요? 우선 둘 중에 한 종목을 공략한다. 그러면 당연히 SG만 공략하시는 거고요. 예. 2등주 같은 종목은 지금 더 크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공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사실 오늘은 1등주로 갔다가 중간에 대장이 바뀐 거거든요. 차트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재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좀 다르게 재건 종목 이슈 중에 다산 네트워크스는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정은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인데 이때까지 이 종목들이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이 단발적으로 좀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런 매매를 하고 싶은 돈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산 네트워크 내일은 상승이 안 나올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승이 안 나오면 SG나 다산 네트워크 둘 다 상승이 안 나온다면 SG를 눌림목 자리에서 보시는 거고요. 다산 네트워크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산 네트워크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대장주가 아니다. 이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의 끼인데요. 종목이 상승 나올 때마다 상한가를 고가를 굳혀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바이오하고 오성첨단 소재 설명드릴 때 둘 중에 한 종목은 우리바이오를 하지만 오성첨단 소재를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뭐 단기적으로는 자리 나올 수 있으나 오성첨단 소재는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특성상 다산 네트워크 또한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관망이 아니라 이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을 봐서 내일도 혹시라도 장이가 또 안 좋으면 재건주의 흐름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종목을 한다면 SG를 눌림에서 공략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SG가 자료 나오면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할 것이고 다만 다산 네트워크는 매도 의견 드릴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두 종목에 대한 점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마 매매의 경우에는 대장주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재건과 관련해서 대장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시장이 안 좋고 재건주가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졌을 때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보다는 SG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용준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 플레이디입니다. 팀원 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대규모 정산 지연 피해가 확산하면서 네이버가 반사 이익을 거둘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플레이디가 네이버의 검색 광고 파트너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28.4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플레이디입니다. 전문가님, 이 플레이디 또한 현재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죠. 네, 그래도 추후에 더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상한가를 굳혀주진 못했지만 플레이디 지금 수많은 이슈 중에 이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재건에 대한 뉴스와 지금 이제 팀원과 UF 사태에 대한 뉴스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재료를 보고 뉴스를 파악한다면 팀원과 UF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약간 놀람을 느낀 회원들과 그런 매출이나 그런 금액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 테마주 플레이디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지금 팀원의 여름 휴가 그 결제를 했다가 최근 들어 환불을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여름 휴가를 가시려고 항공권이나 숙박권에 대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나면서 오픈마켓에 대한, 특히 여기 회사에 대한 그 불편함이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반사이익은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 오픈마켓인 네이버 쪽에 우선 반사이익을 보는데, 네이버는 시총이 너무 크니까 상승률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지금 광고 전담을 하고 있는 플레이디가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고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개별 테마의 종목들에 짧고 가볍게 좀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심심하기도 하고 시장의 흐름을 또 체크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디 내일 공략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왜 좋게 보냐면 오랜 하락 횡보를 했고 여기가 매물대인데요. 지금 플레이디가 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여기에 매물대를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희석했다 볼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이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나온 건데, 다만 똑같이 아까 다산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급등이 나온 경우 있긴 하지만 자꾸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이고 또 급등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가를 간다, 뭐 2차 VI 간다, 고가 종가로 끝나 이런 개념보다는 짧게 들어가서 짧게 마무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한번 오늘 말씀드린 SG하고요 플레이디 시간이 나고 내일 이제 타이밍이 나오면 하단 QR 찍고 들어오신 여러분과 함께 공략을 한번 해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매매 타점 그리고 수익을 나고 싶다, 플레이디로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용준 전문가님이 또 급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토요일 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락장을 항상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급락장을 대응하고 여러분 하락장을 살아남는 방법인데, 우선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튜브 공개 방송도 하고 컨텐츠도 찍는데요. 오른쪽은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공포심을 가지고요. 남들이 공포심을 가질 때 욕심을 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 딱
SK 하이닉스가 8%, 9% 빠질 때 공포할 때 우리들은 추매 대응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오를 종목은 오른다라고 생각해요. 오를 종목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종목들 그리고 지수에 부양되는 종목들은 결국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 예시로 지금 미국 주식 엄청 많이 하시는데 보세요. 나스닥도 지금 3%가 넘게 빠졌고요. 다우도 뭐 1, 2%는 그냥 빠집니다. 하나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빠지면 나중에 오를까요? 아니면 계속 빠져버릴까요? 정답은 전자죠. 나중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산다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럼 우리나라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하락을 했던 SK 하이닉스가 계속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3분기 이슈도 있고요. 반도체는 엄청 좋습니다. AI 반도체도 엄청 좋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락장 공포에 떨지 말고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또 내용은 제가 토요일 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앞에 맛배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번 주 토요일에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토요일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신드라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 S24 한번 여러분께 내일 대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종목들 많은데 지금 이만큼 시장이 좀 어지럽고 중심적인 그 수급이 없다는 건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연결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환불 지원 사태라든지 이거 해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뉴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난해한 장에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에 수혜를 받는 S24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 뉴스도 봤는데 지금 앞에서 뭐 사람들이 줄 서서 데모도 하고 있고 환불 요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특히 1, 2주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S24 또한 여기 보시면 급등이 나면 상한가를 굳혀주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랜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단봉만 보시더라도 윗꼬리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플레이디와 똑같이 상한가를 갈 것이다. 아니면 종가가 고가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겠다 생각하시는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내일도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대응을 해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설명드릴 텐데 오늘 종가가 6,19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매수가로 잡고요. 내일 급등이 나오면 바로 상단의 가격이 7,000원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7,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5,500원 정도 중심값을 훼손하는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스24 히든 종목으로 오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리값을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또 대응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응법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죠? 네. 전문가의 그 가치나 전문가의 평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처럼 올 12월 달 마무리될 때 올해 여기서 서울경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 반도체 종목하고요. 제약바이오 종목 그리고 시장을 잘 버티신 여러분과 함께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하락장 같이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하락장을 버티고 나는 최후의 웃는 승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드라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러시아와 협상하길 원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재건 관련주가 주목받았습니다. 관련한 종목인 SG는 관망,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는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Q10 사태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예스24 제시해 주셨습니다. 6,19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7,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